안녕하세요. 살다입니다. 한동안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일단 치료가 모두 끝났습니다. 크게 문제가 된 치아 한 개는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잇몸 치료를 꾸준히 받았고 치아 몇 개를 떼었습니다. 치료는 총 5회 받았습니다. 치과 방문은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하였고 전체 치료 기간이 2주일을 살짝 넘어가네요. 치과를 가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치과를 갈 것인가? 이것이 제일 큰 고민이었죠. 단골 치과가 사라져 버려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치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병원을 찾아야 할 때마다 늘 이런 고민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한 곳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나름 열심히 찾아보고 신중히 결정한 치과지만 막상 가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각오를 충분히 하고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치과의 첫 인상은 소박함이었습니다. 최근에 갔던 치과에 비해 내부 인테리어나 장비들이 연식이 좀 있고 소박한 느낌이었습니다. 신생 치과는 아닌 게 누가 봐도 확실했습니다. 간호사분도 나이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경험은 충분하신 분들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만으로 뭘 판단할 수는 없겠죠. 부디 좋은 치료를 받게 되기 바라면서 접수를 하고 치료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로 의사분이 오셨습니다. 제 시선의 각도에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인지 얼핏 봐서는 나이를 잘 모르겠더군요. 의사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금니 쪽 잇몸과 치아 부분이 아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입속을 들여다보고 나서는 치아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반응을 보더니 실제로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 즉 문제가 생긴 부분이 제가 말한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치아의 뿌리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처음 알았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발생한 부위와 통증이 있다고 환자가 느끼는 부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게 치아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체의 통증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놀라웠습니다. 이걸 오차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내 몸의 감각도 그저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좀 더 일찍 병원에 왔으면 좋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 신경치료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요. 지금은 치아 하나가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태랍니다. 남편이 치과 진료를 받으라고 처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진작 치료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제가 일을 크게 키운 꼴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신경치료를 하고 잇몸 치료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경치료를 하려면 5회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잇몸도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 원인은 잘못된 칫솔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칫솔과 치약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연해 주었습니다. 치약을 칫솔에 꾹 눌러 조금만 짜서 쓰고 어금니를 닦을 때 앞쪽의 잇몸을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스케일링을 마치고 첫날부터 신경치료를 하였습니다. 치아를 뚫는 소리와 느낌이 지금도 찌릿찌릿합니다. 잇몸 치료도 신경치료도 통증을 수반했지만 바로 이전에 방문했던 치과처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프긴 아팠습니다. 진료의 중간이나 마지막에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했는지 마지막에 했는지는 헷갈립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일단 촬영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의사진료를 하는데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날의 기억은 거의 신경치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드릴링 소리와 찌릿찌릿한 감각들이 강한 느낌으로 남았고 잇몸 치료의 고통은 그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의사분은 과묵한 타입이라고 해야 될지 이야기를 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딱 진단과 치료에 관한 이야기만 짧게 하시더군요. 간호사분도 그렇고 두 분 모두 조용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날 치료를 마쳤을 때는 앞으로 쭉 여기서 진료를 받을지 이번 치료만 끝내고 말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병원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신경치료를 한 제 치아를 보더니 자기 치아에 비해 훨씬 덜 깎았다고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는 신경치료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잇몸 치료가 더 아파진 느낌이었습니다. 양치할 때 보이는 핏물도 지난번보다 진해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치료 때도 두 번째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4회로 치료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방문했을 때 치아를 몇 개 떼우시고는 다음에 치아를 몇 개 더 떼우자고 한 번 더 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치료 때는 모든 통증이 다 많이 줄었습니다. 신경치료나 잇몸치료 모두 덜 아파졌습니다. 양치 때 나오는 핏물도 눈에 띄게 줄었고요. 그래서인지 이 치과가 훨씬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 이미 방문 때마다 조금씩 긴장감이 풀어지고 마음도 조금씩 편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잇몸 치료를 받는 동안은 계속 이가 들쑤셔지는 느낌이라 치아나 잇몸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치료의 통증이 더 많이 줄었고요. 문제가 있던 치아를 모두 떼었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잇몸이 많이 부어 있었는데 이제 거의 가라앉았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치료할 부분은 다 했다고 하면서 다음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점검을 받으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로 들여다보았는데 잇몸이 내려간 부분은 모두 잘 떼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치료의 여파가 다 가시지 않아서 치아나 잇몸에서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불편한 느낌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자연스럽고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떼운 부분만 오래 잘 붙어 있어주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번 치료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좋은 병원을 잘 찾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지만 이번에 간 치과는 앞으로 꾸준히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이 꽤 편안하고 부담이 없네요. 믿음도 가고요. 진료가 늦어져서 또다시 신경치료를 받게 되는 사태도 피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치과의 원장님이 올해 진료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래야 될 텐데요. 또다시 두려움을 가지고 새로운 치과를 찾아 나서기가 싫습니다. 아무튼 이번 치과 치료의 후기는 이 정도입니다. 글을 쓰고 나면 정말 잡설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제 경험의 기록이고 생생한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시간을 스스로 돌아보는 의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나아가서 경험의 공개나 공유가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 소소한 이야기들이긴 한데요. 저는 가끔 이러한 소소한 이야기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는 생각입니다. 다들 치아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아의 건강이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살다였습니다.